1번. 기관의 냉각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유체 커플링식은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 작동된다. 2. 전동팬은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작동된다. 3. 전동팬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물펌프도 회전하지 않는다. 4. 전동팬의 작동과 관계없이 물펌프는 항상 회전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냉각팬과 물펌프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됩니다. 전동팬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작동 여부가 결정되지만 물펌프는 기관이 작동하는 동안 항상 엔진 구동력을 통해 회전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킵니다. 따라서 전동팬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물펌프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1번과 2번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팬이 작동되는 올바른 설명이며 4번 역시 물펌프가 팬과 관계없이 항상 작동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1.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2. 냉각장치 내부의 물때 과다. 3. 냉각수의 부족. 4. 엔진 오일량 과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많다고 하여 기관이 과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일량이 과다하면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되어 연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직접적인 과열의 원인은 아닙니다. 반면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1. 냉각장치 내부의 물때. 2. 냉각수 부족. 3은 모두 냉각 성능을 저하시켜 기관 과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3번. 다음 중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녹스의 발생 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 높은 연소 온도. 2. 가속 불량. 3. 흡입 공기 부족. 4. 소형 경계층. 정답은 1번입니다. 질소산화물, 녹스의 생성은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온 상태에서 공기 중의 질소, N, 가산소, O와 결합하여 질소산화물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연소 온도가 녹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가속 불량, 2. 흡입 공기 부족, 3. 소형 경계층, 4은 녹스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연료 공급 펌프의 연료 공급 압력이 높다. 2. 가속 페달을 밟고 시동하였다. 3. 배터리 방전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다. 4.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배터리 방전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크랭크축을 충분히 회전시킬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연료 공급 펌프 압력이 높다. 1는 오히려 연료 공급이 원활하다는 의미로 시동에 유리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시동하는 것. 2는 디젤 기관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빠르다. 4는 오히려 시동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5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사 노즐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핀틀, 형. 2. 스로틀, 형. 3. 홀, 형. 4. 싱글 포인트, 형. 정답은 4번입니다. 싱글 포인트, 형은 디젤 기관이 아닌 가솔린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 분사 방식입니다. 디젤 기관에서는 핀틀형, 1. 스로틀형, 2. 홀형, 3과 같은 분사 노즐이 사용되며 싱글 포인트 방식은 디젤 기관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6번. 디젤 기관에서 부조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발전기 고장. 2. 거버너 작용 불량. 3. 분사시기 조정 불량. 4. 연료의 압송 불량. 정답은 1번입니다. 발전기 고장은 전기 공급 문제로 배터리 충전이나 전장품 작동에 영향을 주지만 기관의 연료 분사나 연소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조, 불규칙한 엔진 회전이나 진동의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반면 거버너 작용 불량, 2. 분사시기 조정 불량, 3. 연료 압송 불량, 4은 모두 연료 분사와 관련된 문제로서 부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것은? 1.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여과기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2.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여과기. 3. 연료 여과기 오른쪽 화살표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4. 연료 여과기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오른쪽 화살표 공급 펌프. 정답은 1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의 공기 빼기는 연료가 흐르는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연료 탱크에서 공급 펌프를 거쳐 연료 여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 펌프 순으로 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엔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여과기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순서가 맞습니다. 8번. 운전 중인 기관의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배출가스 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한다. 2. 배출가스 색은 희고 출력은 정상이다. 3. 배출가스 색은 청백색이고 출력은 증가된다. 4. 배출가스 색은 무색이고 출력은 무관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기관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부족하게 되어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관홍 상태, 연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짐가 됩니다. 이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여 검은색 배출가스가 나오고 출력이 저하됩니다. 흰색이나 청백색 배출가스는 냉각수나 윤활유 연소와 관련된 현상이며 무색 배출가스는 정상적인 연소 상태를 의미합니다. 9번.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1. 기관의 관행 2. 피스톤 링 마멸 3. 오일 여과기 필터 불량 4. 냉각 펌프 손상. 정답은 2번입니다. 피스톤 링이 마멸되면 윤활유가 연소실로 유입되어 연소됨으로 윤활유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기관의 관행 1. 은 윤활유 소비량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오일 여과기 필터 불량 3. 은 윤활유의 청정도 문제이지 소비량과 직접적 관련이 적습니다. 냉각 펌프 손상 4. 은 윤활유 소비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10번.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1. 열전도율이 좋을 것 2. 열에 대한 팽창률이 적을 것 3.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 것 4. 가스에 견디고 고온에 잘 견딜 것. 정답은 3번입니다. 흡배기 밸브는 고온의 연소가스와 직접 접촉하므로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야 합니다.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다는 것은 고온 환경에서 쉽게 변형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로 밸브의 필수적인 구비 조건이 아닙니다. 반면 열전도율이 좋고 1. 열 팽창률이 적으며 2. 고온과 가스에 잘 견디는 성질 4. 은 밸브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11번. 일반적으로 기관에 많이 사용되는 윤활 방법은 1. 수급유식 2. 적하급유식 3. 압송급유식 4. 분무급유식. 정답은 3번입니다. 기관에 주로 사용되는 윤활 방법은 압송급유식입니다. 압송급유식은 윤활유 펌프를 이용하여 윤활유를 강제로 압력을 가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관 내부의 여러 부품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어 기관의 마찰과 마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번 수급유식은 윤활유의 부품을 담가 윤활하는 방식이며 2번 적하급유식은 윤활유를 떨어뜨려 공급하는 방식이고 4번 분무급유식은 윤활유를 분무 형태로 분사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관 내부 윤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2번. 기관 실린더, 병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위는 1. 상사점 부근 2. 하사점 부근 3. 중간 부분 4. 하사점 이하. 정답은 1번입니다. 기관 실린더 병에서 마멸이 가장 심한 부분은 상사점 부근입니다. 상사점 부근은 피스톤 링의 왕복 운동 속도가 낮아 윤활유 막 형성이 어렵고 압축 압력과 연소가스의 압력이 가장 높게 작용하여 마찰과 마멸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반면 하사점 및 중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압력과 마찰이 적어 마멸이 덜 발생합니다. 13번.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무부하 시험 2. 회전력 시험 3. 저항 시험 4. 중부하 시험. 정답은 4번입니다. 기동전동기, 스타터 모터,
위 시험 항목으로 4번 중부하 시험은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동전동기의 성능 및 상태 점검은 주로 무부하 시험,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동 여부, 회전력 시험, 스타터의 회전력 측정, 저항 시험, 회로의 저항 및 절연 상태 점검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부하 시험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번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접점식 2. 카본 파일식 3. 트랜지스터식 4. 저항식. 정답은 4번입니다.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는 접점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 등이 있으며 저항식이라는 전압 조정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점식은 기계적 접점의 개폐로 전압을 조정하고 카본 파일식은 카본의 저항 변화를 이용하며 트랜지스터식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전압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항식은 전압 조정기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번 예열 플러그를 뺏어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 2. 엔진 과열 3. 플러그의 용량 과다 4. 냉각수 부족. 정답은 1번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되는 주요 원인은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 현상 때문입니다.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연소되지 않은 연료나 카본이 플러그에 침착되어 심한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엔진 과열이나 냉각수 부족은 주로 과열 현상을 일으키며 플러그 용량 과다는 플러그의 온도 특성에 영향을 주지만 심한 오염과 직접적 관련은 적습니다. 16번 충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그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충전 계통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낸다. 4. 주기적으로 점등되었다가 소등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충전 중 충전 경고등이 갑자기 점등된다는 것은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충전 경고등은 발전기 또는 충전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정상 충전 시에는 점등되지 않고 충전이 되지 않을 때 점등됩니다. 따라서 정상 충전 중이거나 이상이 없을 때는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습니다. 17번 납산 축전지가 방전되어 급속 충전을 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충전 중 전해액의 온도가 45가 넘지 않도록 한다. 2. 충전 중 가스가 많이 발생되면 충전을 중단한다. 3.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과 같게 한다. 4. 충전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납산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과 같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속 충전 시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여 과열이나 과도한 가스 발생을 방지합니다. 축전지 용량과 동일한 전류로 충전하면 과열, 가스 발생 증가 등으로 축전지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18번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였을 때 변화되는 것은 1. 전압이 증가된다. 2. 사용 전류가 증가된다. 3. 비중이 증가된다. 4. 전압 및 이용 전류가 증가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직렬 연결은 각 축전지의 전압을 합산하여 전체 전압을 증가시키며 반면 전류 용량, 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용 전류나 비중은 축전지의 연결 방식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으며 오직 전압만 증가합니다. 19번 지게차 작업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은 1. 리프터 체인 2. 틸트 실린더 3. 리프트 실린더 4. 트렌치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게차 작업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은 트렌치오입니다. 리프터 체인은 포크의 상하 이동을 전달하고 틸트 실린더는 포크의 기울기 조정을,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의 상승 및 하강을 담당하는 동력 전달 기구입니다. 하지만 트렌치오는 지게차와 관련된 기구가 아닌 굴착 작업에 사용되는 굴착 장비의 한 종류입니다. 20번 운전 중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1. 속도 감소 2. 견인력 감소 3. 연료 소비량 증가 4. 엔진의 관행
정답은 4번입니다. 운전 중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엔진의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속도와 견인력이 감소하고 엔진 회전수만 높아져 연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엔진의 관행 현상은 클러치 미끄러짐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더 크며 관행 현상은 냉각 시스템의 이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21번. 무한궤도식 굴삭기와 타이어식 굴삭기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한궤도식은 기복기 심한 곳에서 작업이 불리하다. 2. 타이어식은 변속 및 주행 속도가 빠르다. 3. 무한궤도식은 습지, 사지에서 작업이 유리하다. 4. 타이어식은 장거리 이동이 쉽고 기동성이 양호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넓은 접지 면적과 강력한 견인력으로 인해 기복기 심하거나 험한 지형에서 작업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따라서 1번이 무한궤도식이 기복기 심한 곳에서 작업이 불리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타이어식은 고속주행 및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며 무한궤도식은 습지나 사지와 같은 험지 작업에 유리합니다. 22번. 휠 로더의 붐과 버킷 레버를 동시에 당기면 작동은 1. 붐만 상승한다. 2. 버킷만 오므려진다. 3. 붐은 상승하고 버킷은 오므려진다. 4. 작동이 안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휠 로더의 붐과 버킷 레버를 동시에 작동시키면 붐은 상승하면서 버킷은 동시에 오므려지는 복합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유압 시스템이 각각의 실린더에 동시에 압력을 공급하여 두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23번.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상태일 때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바퀴가 습지에 있다. 2.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다. 3. 볼 조인트의 교환 시기가 되었다. 4. 핸들 유격이 크다. 정답은 2번입니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에서 핸들이 무겁고 조작이 어려운 주된 원인은 조향 펌프의 오일이 부족하여 유압 압력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일이 부족하면 펌프가 충분한 유압을 공급하지 못하여 조향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24번.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 진공 밸브가 새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다. 2. 릴레이 밸브의 다이어프램이 파손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3.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4. 하이드로릭 피스톤의 체크볼이 밀착 불량이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에서 릴레이 밸브의 피스톤 컵이 파손되더라도 브레이크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이는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유압 제동 시스템 자체는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매우 심각한 제동력 저하를 초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25번. 일반적으로 기중기 작업 시 붐이 최대와 최소 제한 각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최대 20도, 최소 30도. 2. 최대 78도, 최소 20도. 3. 최대 78도, 최소 55도. 4. 최대 180도, 최소 20도. 정답은 2번입니다. 기중기 작업 시 붐이 제한 각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78도, 최소 20도로 설정됩니다. 최대 각도 78도는 붐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 중량물을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이며, 최소 각도 20도는 붐이 너무 낮게 내려가 작업 중 전복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각도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적합합니다. 26번.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모든 변속단에서 출력이 떨어질 경우 점검해야 할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1. 오일의 부족. 2. 토크 컨버터 고장. 3. 엔진 고장으로 출력 부족. 4. 추진축 힘.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모든 변속단에서 출력이 저하될 경우 오일 부족, 토크 컨버터, 엔진 고장 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추진축의 힘은 일반적으로 진동이나 소음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변속단에서의 출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점검 항목과 거리가 멉니다. 27번.
건설기계를 매수한 사람이 등록사항 변경,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소유권 이전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매수한 사람에게 재차 독촉한다. 2. 매도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한다. 3. 소유권 이전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소송을 제기한다. 4.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기계를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도한 사람은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2번이 가장 적합한 조치입니다. 28번. 덤프트럭이 건설기계 검사소 검사가 아닌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너비가 3m인 경우 2. 최고 속도가 시속 40km인 경우 3. 자체 중량이 25톤인 경우 4. 축중이 5톤인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덤프트럭이 너비 3m인 경우에는 그 크기와 특성상 검사소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소 방문이 아닌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9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에 얼마나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가? 1. 100분의 50, 2. 100분의 30, 3. 100분의 40, 4. 100분의 20. 정답은 1번입니다. 노면이 얼어붙거나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차량은 최고 속도의 50%로 감속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으로 미끄러짐 등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30번. 다음 그림의 교통안전표지는 무엇인가? 1. 차간거리 최저 50m이다. 2. 차간거리 최고 50m이다. 3. 최저속도 제한표지이다. 4. 최고속도 제한표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숫자만 표기된 원형의 빨간색 테두리 표지는 최고속도 제한표지입니다. 이는 표시된 속도, 이 경우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교통안전표지입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31번. 등록건설기계의 기종별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1. 01. 불도저 2. 02. 모터그레이더 3. 03. 지게차 4. 04. 덤프트럭 정답은 1번입니다. 등록건설기계의 기종별 표시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진 번호 체계가 있습니다. 불도저는 0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번 모터그레이더는 04, 3번 지게차는 07, 4번 덤프트럭은 08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32번. 편도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교차로 3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몇 차로로 진입 통행해야 하는가? 1. 1차로로 통행한다. 2. 2차로와 1차로로 통행한다. 3. 4차로로 통행한다. 4. 3차로만 통행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상 가장 오른쪽 차로, 4차로로 미리 진입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1차로나 2차로는 좌회전 또는 직진 차량이 이용하는 차로이며 3차로만 통행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33번.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1.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5m 지점 2.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2m 지점 3.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4m 지점 4.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10m 지점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보기의 3번은 모퉁이로부터 4m 지점으로 5m 이내에 해당하므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가 맞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령에서 정한 거리보다 멀어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번.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할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높이가 5m인 건설기계 2. 총중량이 50톤인 건설기계 3. 길이가 16m인 건설기계
4. 최소 회전 반경이 13m인 건설기계. 정답은 3번입니다.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는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총중량 40톤, 최소 회전 반경 12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보기 3번 길이 16m는 16.7m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입니다. 35번.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없는 장소에서 인명사고와 물건에 손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1.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파악한다. 2. 즉시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고 합의한다. 3.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한다. 4. 승무원에게 사상자를 알리게 하고 회사에 알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조치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이며 피해자 구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손괴 정도 파악이나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회사에 알리는 것은 이후에 취할 조치입니다. 36번. 3톤 미만 지게차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시간은 1.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2. 이론 4시간, 실습 8시간. 3. 이론 12시간, 실습 12시간. 4. 이론 10시간, 실습 14시간. 정답은 1번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시간은 법령상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총 12시간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교육 시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릅니다. 37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 작용은 어떠한 것을 응용한 것인가? 1. 베르누이의 정리. 2. 파스칼의 정리. 3. 지렛대의 원리. 4. 후크의 법칙. 정답은 2번입니다. 유압 실린더는 밀폐된 용기 내의 유체에 가해진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전달된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의 흐름 속도와 압력 간의 관계, 지렛대의 원리는 힘의 평형, 후크의 법칙은 탄성력과 관련된 원리이므로 유압 실린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8번. 공유압 기호 중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1. 유압동력원. 2. 공기압동력원. 3. 전동기. 4. 원동기. 정답은 1번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유압동력원을 나타내는 공유압 기호입니다. 유압동력원은 유압 시스템에서 유압류를 공급하여 압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압동력원, 전동기, 원동기는 각각 다른 기호로 표시됩니다. 39번. 작동형, 평형 피스톤형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메이크업 밸브. 3. 시퀀스 밸브. 4. 무브화 밸브. 정답은 1번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유압회로 내에서 설정된 압력을 초과할 경우 유체를 방출하여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동형, 평형 피스톤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메이크업 밸브는 유압류 보충, 시퀀스 밸브는 작동 순서 제어, 무브화 밸브는 펌프의 부하를 제거하는 기능이므로 압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밸브와는 다릅니다. 40번. 유압 실린더는 유체의 힘을 어떤 운동으로 바꾸는가? 1. 회전 운동. 2. 직선 운동. 3. 곡선 운동. 4. 비틀림 운동. 정답은 2번입니다. 유압 실린더는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회전 운동은 유압 모터가 담당하며 곡선 운동이나 비틀림 운동은 유압 실린더의 기본적인 운동 형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1번.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동력 손실의 증가. 2. 내부 누설의 증가. 3. 펌프 효율의 증가. 4. 마찰 마모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높으면 유체의 흐름에 저항이 커져 펌프가 작동류를 순환시키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펌프 및 전체 유압 시스템에서 동력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2번이 내부 누설 증가는 점도가 낮을 때 발생하며 3번이
펌프 효율 증가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4번이 마찰 마모 감소는 점도가 적절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2번 일반적으로 오일 탱크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스트레이너 2. 배플 3. 드레인 플러그 4. 압력 조절기. 정답은 4번입니다. 압력 조절기는 유압 시스템에서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오일 탱크의 구성품이 아니라 별도의 유압 회로에 설치됩니다. 오일 탱크는 주로 스트레이너, 이물질 여과, 배플, 유체의 흐름 안정화, 드레인 플러그, 오일 배출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압력 조절기는 오일 탱크의 구성품이 아닙니다. 43번 다음 중 액추에이터의 입구 쪽 관로에 설치한 유량 제어 밸브로 흐름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1. 시스템 회로, 시스템 서킷 2. 블리드 오프 회로, 블레드 오프 서킷 3. 미터인 회로, 미터인 서킷 4. 미터 아웃 회로, 미터 아웃 서킷 정답은 3번입니다. 미터인 회로, 미터인 서킷 는 액추에이터 입구 쪽에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회로입니다. 블리드 오프 회로는 분기된 회로를 통해 유량의 일부를 탱크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며 미터 아웃 회로는 액추에이터 출구 쪽에서 유량을 제어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회로는 일반적인 유압 시스템의 총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44번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유니버셜 조인트 2. 오일 탱크 3. 펌프 4. 제어 밸브 정답은 1번입니다. 유니버셜 조인트 는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로서 유압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유압장치는 일반적으로 오일 탱크, 작동유 저장, 펌프, 유압 생성, 제어 밸브, 압력 및 유량 제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4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안쪽은 내외측 로터로 바깥쪽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일 펌프는 1. 기어 펌프 2. 베인 펌프 3. 트로코이드 펌프 4. 피스톤 펌프 정답은 3번입니다. 트로코이드 펌프는 내측 로터와 외측 로터가 서로 맞물려 회전하면서 유체를 이송하는 방식의 펌프입니다. 구조적으로 내외측 로터와 하우징으로 구성된 형태이며 기어 펌프는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회전하는 방식이고 베인 펌프는 로터에 있는 베인이 원심력으로 펴지면서 유체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며 피스톤 펌프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이용하여 유체를 압송하는 방식이므로 이들과는 구별됩니다. 46번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펌프 2. 모터 3. 밸브 4. 롤러 리미트 정답은 2번입니다.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장치는 유압 모터입니다. 펌프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고 밸브는 유압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이며 롤러 리미트는 위치 감지용 센서의 일종으로 유압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47번 볼트 등을 조일 때 조이는 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쓰는 렌치는 1. 복스 렌치 2. 오픈핸드 렌치 3. 소켓 렌치 4. 토크 렌치 정답은 4번입니다. 볼트 등을 조일 때 조이는 힘, 토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렌치는 토크 렌치입니다. 복스 렌치, 오픈핸드 렌치, 소켓 렌치는 볼트나 너트를 돌리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조이는 힘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48번 크레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위로 달아올릴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1. 달아올릴 화물의 무게를 파악하여 제한하중 이하에서 작업한다. 2. 매달린 화물이 불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3. 신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작업자가 적절히 한다. 4.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크레인 작업 시 신호는 반드시 명확한 규정과 신호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작업자가 적절히 한다는 것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49번
전기장치의 퓨즈가 끊어져서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였으나 또 끊어졌다면 어떤 조치가 가장 옳은가? 1. 계속 교체한다. 2. 용량이 큰 것으로 갈아 끼운다. 3. 구리선이나 납선으로 바꾼다. 4. 전기장치의 고장 개소를 찾아 수리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퓨즈가 반복적으로 끊어진다면 이는 전기장치에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퓨즈를 계속 교체하거나 더 큰 용량의 퓨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치의 고장 부위를 정확히 찾아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퓨즈는 과전류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번. 산업안전보건 표지에서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1. 비상구 없음 표지 2. 방사선 위험 표지 3. 탑승금지 표지 4. 보행금지 표지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표지에서 사람의 보행이 금지됨을 나타내는 표지는 보행금지 표지입니다. 이는 작업자나 일반인의 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지로 다른 보기에 비상구 없음, 방사선 위험, 탑승금지 표지와는 그림과 의미가 다릅니다. 51번. 가동하고 있는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을 끄기 위한 조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원인 분석을 하고 모래를 뿌린다. 2. 포말 소화기를 사용 후 엔진 시동 스위치를 끈다. 3. 엔진 시동 스위치를 끄고 ABC 소화기를 사용한다. 4. 엔진을 급가속하여 팬에 강한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엔진이 가동 중일 때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엔진의 시동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소화기를 사용하면 연료 공급이나 정기적 요소로 인해 화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진 시동 스위치를 먼저 끄고 ABC 소화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1번은 원인 분석보다는 신속한 초기 진압이 우선되어야 하며 모래는 화재 진압 효과가 떨어집니다. 2번은 엔진을 끄기 전에 포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엔진의 회전으로 인해 소화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엔진을 급가속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증가하여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52번. 동력 전달 장치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1. 차축 2. 기어 3. 피스톤 4. 벨트 정답은 4번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부품은 벨트입니다. 벨트는 회전 속도가 빠르고 노출된 상태로 운전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의 신체나 옷이 끼이거나 말리는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차축이나 기어, 피스톤은 일반적으로 기계 내부에 위치하거나 보호장치로 덮여 있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53번. 크레인으로 인양 시 물체의 중심을 측정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확인한다. 2. 인양 물체를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하여 확인한다. 3.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 수 있다. 4.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크레인 작업 시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인양 높이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높이 들어올릴수록 물체가 흔들리거나 낙하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는 4번의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54번. 구급처치 중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의식 2. 상처 3. 출혈 4. 격리 정답은 4번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중요한 사항은 환자의 의식, 상처의 위치와 정도, 출혈 여부 등 직접적인 생명과 건강 상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반면 격리는 환자의 상태 확인과는 거리가 멀며 감염병 등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태 확인과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55번. 작업장에서 전기가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경우 전기로 작동하던 기계기구의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즉시 스위치를 끈다. 2. 안전을 위해 작업장을 정리해 놓는다.
3. 퓨즈의 단선유, 물을 검사한다. 4.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 스위치를 켜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가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때는 즉시 스위치를 끄고 안전을 위해 작업장을 정리하며 퓨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둔 상태로 두면 갑자기 전원이 복구될 때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스위치를 켜둔다는 방법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56번. 복스렌치가 오픈렌치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1. 값이 싸며 적은 힘으로 작업할 수 있다. 2. 가볍고 사용하는데 양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피팅 조임 등 작업 용도가 다양하여 많이 사용된다. 4. 볼트,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되어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복스렌치는 볼트나 너트의 머리를 완전히 감싸도록 되어 있어 사용 중 미끄러질 위험이 적습니다. 오픈렌치는 한쪽이 열려 있어 힘을 줄 때 미끄러지기 쉬운 반면 복스렌치는 힘을 균일하게 전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4번이 복스렌치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합니다. 57번. 다음 중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전압으로 맞는 것은 1. 6.6kV, 2. 22.9kV, 3. 345kV, 4. 0.6kV. 정답은 3번입니다. 한국전력의 송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전압이며 대표적으로 154kV, 345kV, 765kV 등이 있습니다. 보기에 주어진 345kV는 실제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전압으로 사용되고 있는 올바른 값입니다. 나머지 보기의 전압들은 주로 배전선로나 저압설비에서 사용되는 전압으로 송전선로 전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58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하배관 설치 시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서는 관련법상 어느 정도의 깊이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가? 1. 1.5m 이상, 2. 1.2m 이상, 3. 1.0m 이상, 4. 0.6m 이상.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하배관 설치 시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서는 배관을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관이 외부의 충격이나 굴착공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의 깊이는 규정된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59번.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압축가스일 경우 중압이라 함은 얼마의 압력을 말하는가? 1. 0.1MPa에서 1MPa 미만. 2. 0.02MPa에서 1MPa 미만. 3. 1MPa에서 10MPa 미만. 4. 10MPa에서 100MPa 미만.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압축가스의 중압은 0.1MPa 이상 1MPa 미만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는 가스 공급 및 설비 안전관리상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저압 0.1MPa 미만, 이나 고압 1MPa 이상, 위 압력 범위로 중압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60번. 굴착도 중 전력 케이블 퓨즈 시트가 나왔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1. 퓨즈 시트를 제거하고 계속 굴착한다. 2. 퓨즈 시트를 제거하고 보호판이나 케이블이 확인될 때까지 굴착한다. 3. 즉시 굴착을 중지하고 해당 시설 관련기관에 연락한다. 4. 퓨즈 시트를 원상태로 다시 덮고 인근 부위를 재굴착한. 정답은 3번입니다. 굴착 중 전력 케이블 퓨즈 시트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굴착 작업을 멈추고 해당 시설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퓨즈 시트를 제거하거나 무시하고 임의로 작업을 계속하면 전력 케이블 손상과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이 조치가 가장 적합합니다.